65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GDP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조 원? 지금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넘거든요. 800배. 우리 경제를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세계 경제 물류를 바꾼 사건이 겹쳐지면서 한국 경제를 뜨겁게 밀어올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운이 그때 터진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참전한 이유는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1960년대 초반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장면 내각, 그 뒤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고 있었다. 전쟁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을 도와주자라면서 국제 원조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왔고 한때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80%까지를 대외 원조가 차지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꿀꿀이죽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미국에서 제공됐던 각종 여러 가지 원조 물자 없었으면 우리나라 인구 그때 3천만 남한 인구, 대한민국 인구는 굶주림에 지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조 물자들이 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줬는데 60년을 전후해서 이 원조 물자가 끊겼다라는 거죠. 왜? 베트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프랑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독립 후에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뉘고 더 나가서 북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남베트남을 공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는 게 바로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60년대 초반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베트남전전 참전이 사실상 확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도 일단 가야 되고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도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 동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미군 부대들의 이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가난한 나라 베트남을 가서 군수물자를 지원하려니 이게 품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68년인가 69년에 미군의 베트남 주둔 병력이 한때 50만 명을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전투물자를 제공해 줄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대한민국이 장면 내각 때부터 수출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건 쿠데타 이후에 환율을 조정하면서 한국 원화에 그때 이제 통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환에서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 원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겼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팔 것인가? 바로 전쟁에 팔면 되겠죠.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부자 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61년 쿠데타로 집권을 했던 박정희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전쟁 참전하겠다 해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전쟁 참전을 하고 싶었는데 케네디 정부는 일단 거부작을 했는데 케네디 정부의 뒤를 이은 린든 존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군 혼자만 들어가는 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한국의 참전을 수용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전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죠. 즉 우리나라 경제 어려웠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길이 잘 뚫려 있지 않을 때 전쟁을 통해 미국의 호의를 얻고 또 베트남에 수출해보자. 군수물자 수출해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65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GDP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억 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은 얼마인가요? 3조 원? 지금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가 넘거든요. 800배. 우리 경제를 왜 한강의 기적이라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30억 불 경제에 베트남에서 벌어온 돈이 얼마? 9억 불. GDP 3분의 1. 직접적으로 벌어온 돈이 그 정도고 훨씬 더 많이 벌죠.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로 인해 물류가 개발되고 세수가 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하고 특히 67년 경부고속도로 짓겠다. 그리고 68년 착공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수많은 돈들을 어디서 가져왔다? 한쪽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에서 받아온 돈도 있지만 그거 그래봐야 3억 불에 30억 불 3억이 무상 30억 불이 유상이었거든요. 유상 대출. 근데 베트남에서 얼마 벌어왔다? 9억 불. 나라의 팔자가 달라졌다. 여기에 세계 경제 물류를 바꾼 사건이 겹쳐지면서 한국 경제를 뜨겁게 밀어올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운이 그때 터진 거죠. 컨테이너선의 보급. 하와이에 이제 군수기지를 만들고 오키나와에 군수기지를 만들어서 자 베트남 보내자 그러는데 베트남에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하노이, 사이공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사이공이라는 항구에다가 항구를 정박하려고 보니까 그게 메콩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예요.
쉽게 여기서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한강 어귀야. 강화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배를 갖다 놓고 거기다 평평한 배 있죠. 바지선으로 옮겨 담아 그걸 들고 다시 사이공으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이동. 그리고 전쟁터는 거기서 500km, 1000km 떨어져 있어. 자, 전쟁이 되겠어요? 길바닥에 흘리는 돈이 훨씬 많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깜람만, 통킹만 근처로 가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항구를 만들고 컨테이너 부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 배들을 이동함으로써 7대의 배가 처음에 가동됐는데 그거 하나가 돌아서자마자 물류난이 모두 해결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서 출발한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깜람만에 있는 컨테이너 항구에다가 선적을 하면서 물건을 잔뜩 부려줬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미국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겠죠.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뭘 사올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예, 일본이랑 대만이랑 한국을 갔다 겁니다. 어차피 LA 항구로 하와이 항구로 빈손으로 돌아갈 바에야 뭐라도 채워가자. 그러면서 대만 가가지고 가전제품도 좀 사간다든가 사탕수수도 좀 사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섬유 제품도 좀 사가고 일본 가가지고는 워크맨도 사가고 그랬던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 수출길이 베트남으로의 진출도 진출이 중요했지만 이런 거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전쟁 덕분에 형성되면서 한국의 수출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부산에 항구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끝도 없는 그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선적되는 그 거대한 항구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언제다? 6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걸 통해 물류 비용이 떨어지니까 운송비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싸게 미국에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운송, 하역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이 컨테이너선 한번 도입된 다음에는 10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는 물류의 기적, 비용의 기적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겁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도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컨테이너선의 출현, 컨테이너 선적 항구의 발명, 컨테이너 시스템의 도입인 거고 그건 베트남 전쟁. 근데 그 베트남 전쟁 때 잘 올라타지 않았다면 컨테이너 노선들이 한국으로 왔겠냐 이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하게 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서 피해를 보신 수많은 우리 국군 장병 그리고 고엽제 피해자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라가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참 분통 터집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운이 다 따랐죠. 첫 번째 컨테이너 항구가 발달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박정희 정부가 환율을 조정하면서 수출로 우리 먹고 살아보자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이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량도 좀 됐고 외부의 운도 따라줬던 이 둘의 행복한 만남이 바로 베트남 전쟁 공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